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의 책방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작가 한국강사교육진흥원장 김순복입니다. 네, 벼랑 끝 할주로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오늘은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련은 빛이 들어오는 문이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은 빛이 들어오는 문이다. 고통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이 스며든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은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괴테가 한 말이다. 어둠이 있어야 반딧불도 빛나듯 고통이 있어야 고난 속에서 피어난 삶이 더욱 빛난다. 너무 암담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던 암울했던 시기,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엉켜진 삶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때가 있다. 내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어렵다고 포기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꼭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장애물로 툭 떨어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겐 길이 열리기 마련이다. 긴 마라톤 경주에서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숨이 턱에 차오를 정도로 힘들고 고된 길이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해가며 달리다 보면 결국 결승점에 도달하게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나 길은 열리게 되어 있다. 갑자기 닥쳐온 슬픔과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 놓고 있기보다는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발벗고 나설 용기가 있어야 한다. 고난은 견디는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다. 이겨낸다는 것은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들판을 휘몰아치는 세찬 바람이 불면 나무가 뽑히지 않으려고 뿌리를 아래로 견고하게 내리는 것처럼 힘들지만 조금씩 전진해야 한다. 어려움 없이 성숙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삶에서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그것에 절망하기보다는 빛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찾아야 한다. 살아야겠다는 새로운 삶의 의지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일만큼 이대한 일은 없다. 찢어지기 가난한 데다 아버지 건의만이 존재했던 시절, 초등학교를 함께 졸업한 동급생 중에 나 혼자만 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다. 학교 가야 할 시간에 가방 대신 호미를 들고 밭으로 나가야 했다. 틈만 나면 산에 가서 땔감용 나무를 해야만 했다. 저녁이면 동네 우물에서 물지개로 물을 길어다 밥을 지어야 했다. 물지개를 지고 무거워 비틀거릴 즈음이면 내가 꿈에도 그리던 교복을 입은 친구들이 가방 들고 악자지껄하게 애기를 나누며 하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물지개를 진 한없이 초라한 모습을 친구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모습으로 어디 숨을 수도 없었다. 친구들 앞에서 초라해질 대로 초라해지던 안쓰러운 어린 내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엄마도 그 시절 엄청나게 힘들어 하셨다. 어쩌다 막걸리라도 마시게 되면 우시기도 했다. 시집살이도 유난히 심하게 겪었던 우리 엄마. 그동안 힘겹게 살아온 서름 때문에 가끔씩 가슴을 치며 책을 쓴다면 10권도 더 쓰겠다라고 울분을 토해내시곤 했다. 그 당시 아빠는 계속 밖으로만 겉두시고 집안에 별 관심이 없는 분으로 보였다. 내 인생의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지만 인내하다 보니 어찌어찌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자존심이 강했던지라 동생들과 함께 친구로 지내야 하는 중학교 생활이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담임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왕복 거리가 4km였던 집을 몇 번씩 가정 방문하여 부모님을 설득해 주신 덕에 비록 상고지만 오빠들도 가지 못한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그 후 대기업인 삼성에 취직했다.
어릴 적 가난에 대한 서름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1순위는 항상 돈이었다. 취직해서 그렇게 싫어하고 증오했던 돈을 먹을 것, 입을 것 줄여가며 악착같이 모았다. 나 자신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집안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집에 보내드리는 재미로 돈을 모았다. 젊은 시절의 나는 돈벌레였다.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며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시련이 찾아왔다. 잇따른 가족의 수병과의 사투 속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다. 남편에게 폐혈증이 찾아왔을 때는 아들이 군 입대를 한 직후였다. 가까스로 폐혈증이 나았으나 허리를 못 쓰게 되어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겨우 몸을 움직여야 했을 때 아들이 훈련소를 퇴소하게 되었다. 부모가 가서 이등병 배지를 달아주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에 남편은 아픈 몸을 이끌고 훈련소에 가겠노라 고집했다. 아픈 환자를 태우고 난생 처음으로 경기도 광주에서 부산까지의 먼 거리를 당일치기로 왕복해서 운전해야 했다. 허리 디스크 환자인 남편은 조금이라도 충격을 주면 고통이 느껴졌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도 없었다. 휴게소마다 들러 아픈 몸을 부축하며 앞에도 앉혀봤다. 뒷좌석에도 눕혀봤다. 위치를 바꿔가면서 태우고 갔다. 남편은 아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고통을 참아냈다. 새벽부터 나서서 겨우 시간에 맞춰 도착해 지팡이를 짚고 주춤주춤 부축을 받으며 아들 어깨에 이등병 배지를 달아주며 격려하던 모습이 생각난다. 극심한 고통을 참아가며 아들을 격려해주러 먼 길까지 참고 달려가주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 딸에게 급성백혈병이 발병했을 때는 한가하게 신세 한탄할 시간조차 없었다. 급성으로 찾아온 백혈병이라 조혈무세포 이식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공여절 하루빨리 찾아야만 했다. 억장이 무너졌지만 마냥 슬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도움도 못 주고 지켜봐야만 하는 심정이니 애가 탔다. 하지만 씩씩해야만 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씩씩한 모습을 보여줘야 딸도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절대 나약해지지 말자. 약한 모습 보이지 말자. 우리 분명히 이겨낼 수 있어. 이 난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잘할 수 있어. 분명히 나을 수 있어. 수도 없이 이렇게 다짐하면서 마음을 굳건히 하며 버티려고 안간힘을 썼다. 병원 목욕실에 들어가면 아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고작 20분이다. 10분씩 면회를 하루에 2번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교대로 한 명씩밖에 들어갈 수 없었다. 면회 시간은 10분이었지만 너무 안타까워하니 30분까지 만날 수 있도록 병원에서 배려해주곤 했었다. 기약 없는 장거리 장애물 경기에서 살아남아야만 했다.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한 가지쯤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냈다. 그래야 그 힘으로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숨을 쉴 구멍이 필요했다고 해야 더 맞을까? 그 암담한 상황에서 강사다운 강사가 되기 위해 어떻게든 살아남기에 명강사 과정을 찾았다. 아이가 아픈 상황에서 내 몸까지 나빠져 한 달 사이 5번의 전신 마취를 하고 태어난 직후였다. 어깨 수술 때문에 어깨 보조기기를 찬 초췌한 모습으로 살아보겠다고 교육과정 설명회를 하는 곳에 찾아갔었다.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시련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었다. 딸도 골수 공여절을 만나 이식 수술을 한 후 건강을 되찾았고 나 역시도 청춘과 만나서 희망을 노래하는 행복을 노래하며 누군가에게 꿈이 되는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다.
내 인생이 평탄했다면 고난 속에서도 살아보려고 이루고자 하는 목록들을 재정립하지 않았다면 꿈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의 나로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수많은 시련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이고 선물이다. 시련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도 깊이가 생긴다. 시련으로 얻어진 풍부한 경험으로 넉넉해지고 행복해진다. 행복도 고통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일부이며 고통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동력이다. 시련이 가져다주는 귀한 경험을 문틈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극복하여 그 기쁨으로 행복해지길 바란다. 시련은 견디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시련을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주어지는 기본값으로 인정하는 대범함도 필요하다. 기본값이기에 당당히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다.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이 아니라면 슬퍼하지 마. 죽고 사는 일 아니라면 그냥 웃어버려. 라고 말해주고 싶다. 갑자기 시아버님이 생각난다. 참 좋은 분이셨는데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다. 자식들 김장해 주시려고 시부모님 두 분이서 밤새 깐 마늘을 아침에 자전거에 가득 싣고 방앗간에 빻으러 가시다가 동네 어귀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 가속으로 달리던 승용차와 부딪혀 처참하게 돌아가셨던 그때 그 널브러진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사고차 앞 유리는 자전거와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마늘 조각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신발도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있었고 자전거는 부서져 있었으며 아버님이 쓰러져 있는 자리엔 하얀 페인트의 안쓰러운 실루엣이 그려져 있었다. 힘들 때면 가끔 그 모습이 생각난다. 따뜻한 음성을 듣고 싶고 수줍은 듯한 아버님의 미소가 그립다.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시아버님은 애롭고 처참한 죽음을 생각하면 이 순간 열심히 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내 앞에 주어진 이 순간의 소중함을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버릴 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이 모여 평생이 된다. 순간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할 나와 떳떳하게 만나기 위해 지금 이 순간 하루만 살다가는 하루살이처럼 치열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는 마지막 순간에 나와 마주하며 김순복 수고했다. 참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위로하며 흐뭇한 미소로 다음 생을 향해 발걸음을 떼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1분 1초를 소중하게 여기며 젖먹던 힘까지 발휘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루를 살아도 스스로 만족하며 당당하기 위해서 내 생의 밑줄. 시련은 견디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시련을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주어지는 기본값으로 인정하는 대범함도 필요하다. 기본값이기에 당당히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이 아니라면 슬퍼하지 마. 죽고 사는 일이 아니라면 그냥 웃어버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네, 다음 2장부터는 내 인생 365 땡큐입니다. 그래서 2장의 첫 번째 장, 소중한 것은 가까이 있다. 네, 다음 시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소중한 것, 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네, 배려심 깊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